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참 별의별 꼴을 다 보게 됩니다. 산모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1분 1초도 아까운데 절대로 재앙절개는 안 된다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보호자도 있었고, 자기 손자랑 며느리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자기들은 손자를 선택할 테니 고민 말고 손자를 구해달라는 시모도 있으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다며 여러 명의 아기 아빠 후보들이 대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보고 겪으며 지낸 지도 벌써 10년은 되어서 지금은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는 않는데, 최근 저희 가족에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남편이 애지중지 아끼고 제가 큰돈 들여 투자했었던 저희 막내 신우에게서 말이죠.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욕은 다 했지만 그래도 신우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고 이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이곳에다가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남들이 신우를 욕해주는 모습을 보면 저의 기분도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싶은 못된 심보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집안 대부분의 사람은 직업이 의사로 소위 말하는 의사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의사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준비했고, 다른 꿈은 일체 꾸지 않은 채 바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러신 것처럼 의사와 결혼을 해서 의사 부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유 교수, 다른 건 다 좋은데 그치만 마음에 안 드네? 유 교수 부모님들이랑 형제는 무슨 일 한다고 그랬지?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님은 가정주부셔. 위로 누나 한 명 있는데 누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막내 여동생은 늦둥이라 이제 막 20살 됐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유서방한테 그렇게나 어린 여동생이 있다고? 그럼 유서방이 막내 여동생 목에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너 그럴 자신 있니? 아버지는 너 우리랑 비슷한 집에 시집갔으면 좋겠네 말이야. 아버지, 유서방만 의사면 됐지 그 집안까지 의사 집안일 필요가 뭐가 있어. 솔직히 우리 집안같이 가족들이 다 의사인 경우는 드문 거 아버지도 잘 알잖아. 우리 아이 낳으면 아이 의사시키면 되니까 사이는 너무 재고 따지지 말아줘. 남편의 집안이 너무 평범한 것이 걸리긴 했지만 남편만 의사여도 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 좋은 선체를 다 뿌리치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남편과 결혼해줘서 고맙다며 저를 귀인 대접해주어서 저와 시댁과의 관계는 원만했는데 신경을 거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늦둥이 막내 신우였죠. 당신 이 시간에 어디가? 병원에서 호출한 것도 아닐 텐데 무슨 일 있어? 제이 지금 경찰서라고 연락 왔더라고. 제이 데리러 경찰서에 좀 다녀야 될 것 같아.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자. 아가씨 또 경찰서에 갔대? 이번에 무슨 사고를 쳤어? 이번에도 설마 사람 들이고 그런 거 아니지? 아가씨 때문에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일단 가봐야지 할 것 같아. 당신 안 깨게 조심해서 다녀오려고 했는데 잠겨서 미안해. 제이 걱정은 하지 말고 다시 자. 고등학교 때부터 사고만 치고 살았다는 막내 신우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경찰서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꼭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버릇이 있어서 막내 신우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경찰서에 들렀었는데, 그것이 결혼 후 저의 가장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떨 때는 신우가 이틀에 한 번꼴로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자 큰 신우가 막내 신우 일을 해결해보고 싶다며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형님,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두 손 두 발 다 드셨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아가씨를 정신 차려야겠어요. 형님 어떻게 할지 생각은 해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일단 무작정 찾아오신 건 아니죠. 옳게. 제이 말이야. 유학 보내보는 건 어떨까 싶어. 보니까 사고 좀 꽤나 친나는 애들 부모들은 한국에서 정 안 된다 싶으면 제대 유학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 우리 제이 아직 어리니까 유학 보내서 공부도 시킬 겸 거기서 고생해서 정신 좀 차리고 오게 만드는 게 어떨까 싶어. 사고뭉치 막내 신우를 유학 보내서 정신을 차리게 하자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큰 신우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이 막내 신우를 유학 보낼 능력이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큰 신우는 저희에게 뭘 바라고 막내 신우를 유학 보내자고 하는 건지 그 이중이 쉽게 파악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아가씨 유학 보내는 건 좋은데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그럴 능력 안 되시잖아요. 아버님 지금 연금 받아서 지내고 계시고 어머님도 하시는 일 없이 집에서만 지내시는데 무슨 돈으로 유학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모아두신 돈은 있나요? 유학 보내려면 1년에 몇천에서 많게는 억까지 들어가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주이랑 올케 찾아온 거잖아. 제주이랑 올케는 의사라 돈도 잘 벌고 모아둔 돈도 꽤 있을 텐데 그걸로 우리 제이 유학 좀 보내주면 안 되나? 올케도 우리 제이 저렇게 사는 꼴 보기 싫잖아. 어머 형님, 죄송한데 아무리 아가씨가 제주씨 동생이라고 해도 저희가 아가씨 유학 보내주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제주씨가 결혼 안 한 상태면 자기가 보내주는 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저랑 결혼한 상황에서 제 돈이랑 같이 써서 보내주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 말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아주세요. 남편과 제 돈으로 막내 신우 유학을 보내주자는 큰 신우의 말에 제가 가차없이 거절해버리자 큰 신우는 할 말을 잃었는지 말없이 다시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맞아 누나. 제이 한국에서 대학 간다고 하면 그 정도는 내가 내주겠지만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건 아무리 우리가 의사라고 해도 힘들어. 의사도 자기 자식 유학 보낼 때 큰 결심하고 보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이 유학까지 보내주겠어. 개인 병원 차려서 한 달에 몇천 몇억 버는 거 아닌 이상은 우리 사정으로도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올케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말 진짜 서운하게 한다? 너 제이 네 새끼라고 생각하고 네가 아버지랑 어머니 대신 돌보기란 거 있었니? 우리 제이 저렇게 놔뒀다가는 나중에 더 크게 일낼 것 같아서 내 나름대로 해결 방안 생각해서 찾아온 건데 어쩜 그렇게 고민하는 척도 안 하고 거절할 수가 있니? 누나, 희망 고문한 것보다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게 차라리 더 낫잖아. 유학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거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큰 신우는 저희 집을 떠나는 순간까지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막내 신우 유학 보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제이한테 유학 보내주겠다고 내가 미리 말을 해놔버려서 제이한테 다시 안 낸다고 하면 제이가 어떻게 나올지 나도 모르겠네. 일단 제이한테 너희가 유학 못 보내준다고 했다고 내가 제이한테 잘 말해볼게. 형님, 확실하지도 않은 걸 아가씨한테 말하면 어떡해요. 아가씨 성격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저희 찾아와서 난동 부릴 텐데 왜 그러셨어요? 내가 제이한테 잘 말해보겠다고 했잖아. 그래도 안 되면 너희들이 알아서 제이 잘 말려봐. 나는 모르겠다. 저희 예상대로 막내 신우는 다음날 저녁 바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보내주기로 한 유학을 안 보내주는 거냐며 유학을 보내달라고 때려쓰기 시작했죠. 아가씨, 말씀드렸잖아요. 오빠나 저나 아가씨 해외로 유학 보내줄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다고요. 이 집도 은행 대출 껴서 산 건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가씨 유학을 보내줄 수 있겠어요.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언니랑 오빠가 저 유학 보내주면 저 진짜 앞으로 절대로 서고 안 치고 정신 차리고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유학 보내주세요. 저 유학 가면 진짜 잘 살 자신 있다고요. 아가씨, 이렇게 떼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도 돈이 있어야 보내주죠. 아가씨, 그렇게 유학 가고 싶으면 아가씨가 직접 일해서 돈 모아 가시던가 아니면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보내달라고 하세요. 막내 신우는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때를 썼는데 남편은 그런 신우를 말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생각한다면 막내 신우를 혼내서라도 말려야 되는데 남편은 그저 막내 신우를 어린아이처럼 대할 뿐 혼낼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죠. 제이야, 유학은 나중에 생각해보고 일단 학교에서 대학 먼저 가보는 게 어때? 대학 가면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외국 가보고 싶으면 그걸로 가면 될 것 같아. 아니면 너 대학 들어가면 오빠가 축하 선물로 6개월 정도 어학연수 보내줄게. 내 성적으로 무슨 대학을 간다고 그래? 저무대 근처에 가기도 힘든 내가 무슨 4년제 대학을 가. 나 외국으로 유학 가는 줄 알고 벌써 친구들한테 소문도 다 내고 자랑도 다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안 가버리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나 유학 보내줘. 나 유학 보내줘요, 언니.
막내 신우는 남편과 제가 유학을 보내줄 때까지 저희 집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버티고 서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막내 신우가 저희 집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은 큰 신우가 저희 집으로 쫓아왔는데 저는 당연히 큰 신우가 막내 신우를 데리고 가려고 온 줄 알았지만 큰 신우는 막내 신우 편에 서서 저와 함께 싸우기 위해 저희 집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남편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 있는데 그게 1,000만 원 정도 돼. 내 전 재산이지만 재준이랑 올케가 우리 제 유학 보내준다고 하면 내가 이 돈 보탤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제 유학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 나 유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 되면 내가 오빠랑 세연이한테 보답할 테니까 나 유학 보내줘.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빠랑 세연이가 나 좀 도와줘. 큰 신우도 작은 신우도 다 제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두 사람이 아닌 저를 설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 남매가 저 하나를 붙들고 설득시키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가 되었을 때 저는 막내 신우를 유학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연이 정말 고마워요. 저 진짜 평생 세연이를 제 친언니라고 생각하고 살게요. 그리고 저 파리 가면 정신 차리고 여기서 쌀통태처럼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아가씨, 파리라뇨. 아가씨 아직 어디 갈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파리로 가기로 했어요? 저는 가면 파리로 갈 건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파리가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파리가 예술의 도시잖아요? 제가 좀 감성적인 편이라 파리 가면 잘 좋아할 것 같아서 파리로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아가씨, 그건 아가씨 혼자 정할 게 아니라 유학원 상담도 받아보고 저희랑 같이 정해야죠. 파리는 집값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무슨 파리예요? 아가씨도 양심이 있으면 최대한 유학 비용 덜 드는 곳으로 가셔야죠. 솔직히 저는 막내 신우를 뉴질랜드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뉴질랜드는 뭐라고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자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돈 쓸 리도 없고 신우가 사고를 치고 싶어도 사고를 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막내는 신우는 파리라는 물가가 어마무시한 곳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뉴질랜드는 어때요? 저는 아가씨가 영어권 나라로 갔으면 하거든요. 불어보다 영어 배우기가 더 쉽고 써먹을 것도 더 많을 텐데 왜 파리로 가요? 파리는 나중에 저랑 같이 여행으로 가요. 파리에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 많대요. 그리고 저 파리 아니면 다른 나라 절대 안 갈 거니까 언니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유학 안 가면 아가씨만 손해죠. 그리고 아가씨가 안 간다고 하면 저는 돈도 안 써도 되고 오히려 더 좋은데요? 그래요? 저 유학 안 가면 지금보다 더 사고 치면서 살 건데 그래도 더 좋을 거라고요? 아니다. 유학 안 가면 이참에 오빠 집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야겠어요? 파리로 유학을 보내주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사고를 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막내 신우의 협박에 못 이겨 저는 막내 신우를 그 비싸디 비싼 파리로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막내 신우를 파리로 유학을 보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유서방 자네는 생각이 있나 없나? 아무리 동생이 소중하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 소영이 돈으로 자네 동생 유학을 보낼 생각을 하는 게인가? 소영이는 보내주기 싫었다는데 자네 누나랑 동생이 반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주는 거라던데 그게 사실인가?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창피한 이야기지만 동생이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요. 유학 보내면 정신 좀 차릴까 싶어서 조금 무리해서라도 보낸 겁니다. 사고를 치는 애가 유학 가면 달라진다고 누가 그러던가? 바뀔 애들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바뀌고 안 바뀔 애들은 큰돈 들여 유학 보내도 안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이번 일은 이미 저지른 일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지만 또다시 자네 가족 일로 우리 소영이 힘들게 하면 나 자네랑 우리 소영이 이용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버지가 남편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다면 남편은 정신도 못 차리고 파리로 유학 간 막내 신우에게 아낌없이 퍼줬을지도 몰랐습니다. 파리로 간 막내 신우는 남편과 보낸 용돈으로 명품을 사느라 정신이 없는 건지
용돈을 보내주면 그 다음날 바로 또 용돈을 보내달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 용돈 좀 조금만 더 보내주면 안 돼요? 어제 오빠가 보내준 용돈을 벌써 다 써버려서 오늘 당장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오빠는 못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설마 또 명품 산다고 용돈 다 쓴 거예요? 아가씨 유학 보내주면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왜 또 그러세요? 아가씨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그래요? 언니, 여기서 명품 없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리까지 왔는데 명품을 안 사고 어떻게 배겨요? 저 이제는 더 살 거 없어서 더 살 일 없으니까 생활비 용돈으로 200만 원만 더 보내줘요. 용돈을 보내주는 족족 명품을 사버리는 막내 신우를 보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가는 유학을 보낸 이유도 사라질 것 같아 저는 남편에게 신우의 용돈을 끊자고 말했습니다. 형님한테 말해서 아가씨가 용돈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주지 말라고 당신이 말해. 그리고 당신도 아가씨한테 연락 와도 절대 용돈 더 보내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우리 제이 진짜 굶을지도 모르겠는데 괜찮을까? 그리고 괜히 그랬다가 제이도 엇나갈까봐 걱정이야. 당신 우리 제이 성격 알잖아. 당신은 언제까지 그 어린 동생한테 끌려다닐래? 지금 아가씨가 가지고 있는 명품들만 해도 얼마인 줄 알아? 돈 없으면 그거 갖다가 팔아도 몇 개월은 버틸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의 주도하에 큰 신우와 남편 그리고 제가 파리에 있는 막내 신우에게 용돈을 보내주지 않자 그제야 막내 신우가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다시는 명품 안 살 테니까 용돈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 또 명품 사게 되면 그땐 제 발로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명품에 손 안 대겠다고 진심으로 저랑 약속해요. 그리고 아가씨 말대로 한 번만 더 명품 샀다가는 제가 학교에 전화해서 아가씨 학교 못 다니게 하고 아가씨 한국 오게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저도 아가씨 봐주는 건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용돈을 한번 끊기고 난 후 막내 신우는 그 후로 명품을 구매하지 않았지만 공부를 하는 것보다 술을 마시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신우는 파리에서 그렇게 놀고 먹는 게 좋았던 건지 첫 방학이 들었을 때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한국 들어와서 아버님이랑 어머님 얼굴도 뵙고 그동안 학교에서 뭘 배우고 느꼈는지 오빠랑 저한테도 이야기도 좀 해줘요. 저희도 아가씨한테 돈 쓴 게 제대로 쓰여진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언니, 그런 걸 뭐 확인까지 해요? 그리고 언니가 말한다고 알아듣기나 해요? 의사라고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짐 싸들고 한국 갔다가 다시 오는 것도 일이라서 저 그냥 여기 있을래요? 여기 친구들이랑 이번에 이탈리아로 여행 가기로 했는데 언니 이번 달 용돈은 조금 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명품은 안 사는 것 말고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 막내 신우를 보면서 점점 더 제가 쓰는 돈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런 막내 신우를 가만히 두는 제 자신이 멍청하게 느껴져 남편과 큰 신우에게 막내 신우를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이자고 했습니다. 아가씨 파리로 유학 간 지 벌써 1년이에요. 1년 동안 아가씨 바뀐 거 하나도 없고 정신 차리기는커녕 안 그래도 풀려있는 곱이 더 풀려서 남의 돈 흥청망청 쓰면서 공부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데 제가 왜 그걸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가씨 제 자식이라고 해도 저는 당장 한국으로 불러들였을 거니까 아가씨 당장 유학 포기시키고 한국으로 불러요. 옳게 제 유학 간 지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됐어. 1년 동안 어떻게 사람이 180도 바뀌겠어. 조금만 더 지켜보고 안 되겠으면 그때 부르는 걸로 하자. 제이도 유학 가서 신나서 그러는 거지. 그래도 한국에서처럼 사고는 안 치잖아. 그리고 유학 보낸 김에 졸업은 시켜야지. 치사하게 1년만 보내주는 게 어디 있어. 제가 치사하다고요? 내 동생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닌 아가씨. 제 돈 들여서 유학 보내놨는데 저러고 사는 거 보는 제 속은 어떨지 생각도 못 하시는 거예요? 형님이 저 치사하다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왜 제 돈 들여서 아가씨 유학비용 대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가씨 한국으로 안 들어오면 저 제주씨랑 이혼까지 고려해 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남편과 이혼을 고려해보겠다는 저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시댁에 호구를 잡혀 사느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저의 새 삶을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큰 신우도 남편도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심각성을 느꼈는지 막내 신우를 한국으로 불려들여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연님, 저 때문에 화 많이 나셔서 오빠랑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놀라서 들어왔어요. 오빠가 저 때문에 언니랑 이혼하게 될까봐 사과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 깨닫고 뉘우쳐서 사과하는 거니까 한 번만 저 용서해주세요. 아가씨는 저한테 죄송하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아가씨 지금처럼 살면 저 더 이상 아가씨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아가씨, 당장 학교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세요. 저 이제 아가씨 그만 도와주고 싶어요. 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엔 제가 파리에서 산다는 게 신나서 공부할 생각도 못하고 그랬던 거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꼭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저 이번엔 정말 제대로 살게요. 언니가 받아오라는 성적도 받아올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세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막내 신우를 보니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제가 좀 더 냉정해져서 그러든 말든 막내 신우를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게 맞지만 저도 그런 신우를 보니 마음이 약해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가씨, 다시 파리로 돌아가서 또 지금이랑 변함없이 돈 흥청망청 쓰면서 살면 저 별말 없이 바로 오빠랑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언니. 파리 돌아가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도 찾아서 해볼게요. 기회 줘서 정말 고마워요, 언니.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얻고 파리로 돌아간 막내 신우는 저와의 약속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용돈도 직접 벌어 썼으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냈습니다. 제가 사람 하나 만들었다는 생각에 스스로 뿌듯해하기도 하고 드디어 정신 차려준 막내 신우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던 어느 날 막내 신우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웨딩 사진으로 바뀌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형님, 아가씨 카톡 프로필 사진 보셨어요? 사진 보니까 아가씨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던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제이 프로필 사진 보고 놀라서 올기한테 전화하던 참이었어. 제이 몇 달 조용히 보낸다 싶더니 또 글쎄 우리 몰래 사고친 것 같은데 이걸 어쩜 좋아. 형님, 아가씨 옆에 있는 저 남자 누군지는 아세요? 아가씨한테 일단 카톡을 보내두긴 했는데 아직까지 답장이 없는 게 느낌이 안 좋아요. 나도 저 남자 누군지 모르고 처음 보는 얼굴이야. 일단 나도 제이한테 계속 연락해보고 있으니까 연락 닿으면 올기한테 바로 전화 줄게. 어쩐지 잠잠하다 싶었던 신우는 제대로 큰 사고를 쳤습니다. 사진을 보면 막내 신우는 가족들에게 말도 없이 파리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 같은데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큰 신우와 제가 파리로 막내 신우를 찾으러 갔습니다. 막내 신우가 살고 있는 파리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막내 신우 웨딩 사진에 있던 남자가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여기 유재희 씨 집인 걸로 알고 왔는데 그쪽은 누구세요? 안에 유재희 씨 있나요? 저희 남편인데 그러는 두 분은 누구세요? 저희 제이 언니들이에요. 제이가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해서 왔는데 제이 안에 있어요? 잠시만 비켜보세요. 막내 신우는 제가 남편이 구해준 파리 집에서 자신의 남편과 신혼살림 꾸리고 살고 있었는데 막내 신우는 저와 큰 신우를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던 몸을 떨었습니다. 아가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정말 가족들 몰래 이 남자랑 파리에서 결혼한 거예요? 대체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세요. 죄송해요, 언니. 저 오빠랑 만난 지 4달 만에 서로가 운명이라 생각하고 저희끼리 결혼식 올렸어요. 가족들한테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일단 파리에서 먼저 결혼식 올린 거고 되는 대로 여기서 신혼집 차린 거예요. 오빠도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그런 확신이 있어서 결혼한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어엿한 성인이잖아요. 아가씨, 이건 진짜 아니에요. 두 사람 아직 어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이건 해프닝이라 생각하고 결혼은 없던 걸로 해요.
이번에는 올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기에 저와 올케가 한편이 되어 막내 신우에게 당장 헤어지라고 말했지만 막내 신우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언니들도 다 알게 됐으니까 하는 부탁인데 저 용돈 좀 더 올려주세요. 제 용돈으로 두 사람 먹고 살려니까 조금 빠듯하고 힘들더라고요. 오빠는 저랑은 다르게 부모님 도움 없이 유학을 온 거라 오빠한테 돈이 없어요. 유제이, 너 지금 이 사람한테 호구 잡힌 거야. 이 사람 한국으로 돌아가면 너 버리고 도망갈 게 뻔하다고. 지금 이 사람 돈 없으니까 너한테 빌 붙은 거 너 정말 몰랐어 그래? 우리 오빠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언니 우리 오빠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지 마. 언니들 우리 도와줄 거 아니면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 버려. 온 가족들이 달려들어 헤어지라고 막내 신우를 설득했지만 막내 신우는 끝까지 헤어지지 않고 버티다 한국으로 들어와 혼인신고를 강행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막내 신우뿐만 아니라 신우의 남편의 유학 비용까지 지원해줘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신우의 남편은 자신은 파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파리에서 대학 졸업하고 온 거라 다시 파리로 돌아가지 않고 저만 한국에 남아서 취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웬만하면 제이랑 같이 다시 파리로 가서 살고 싶지만 제가 이곳에서 남아서 돈 벌면서 저희 부모님들이랑 제이 가족분들에게 받은 도움 갚으면서 살 생각입니다. 봤지? 우리 오빠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파리로 다시 같이 가자고 해도 자기는 여기서 고마운 사람들한테 보답해야 된다고 안 간다는 거 있지? 아, 그리고 제 유학 비용도 웬만하면 제가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제이에게 남편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다. 막내 신우가 사람 보는 눈은 있었던 건지 심해부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 홀로 남은 심해부는 부지런히 돈을 벌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저희 시댁에 들러 시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저희도 못하는 효도를 해주었죠. 그리고 저희 집에도 자신의 형 집에 들르는 것처럼 편하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이 때문에 두 분이 고생이 많으셨죠. 제이가 자기 잘못한 거 잘 알고 있고 반성도 하더라고요. 아가씨가 반성을 한다고요? 우리 아가씨 평생 철 안 들고 철딱서니 없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나 봐요. 제이,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저러는 거라서 옆에서 제가 잘 잡아주면 앞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이번 달부터 제가 제이한테 용돈 보내주기로 했다니까 엄청 알뜰살뜰하게 아껴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도 제이 믿고 예쁜 시선으로 지켜봐 주세요. 심해부를 보며 이제 막내 신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시름을 놓게 되었습니다. 심해부가 머리도 좋고 똑똑한 사람이라 그런지 본인 전공에서 꽤나 유명한 회사로 취업을 했는데 무슨 신보 때문인지 막내 신우는 심해부가 취직을 하자마자 파리로 오라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아가씨는 도대체 왜 그러신데요? 뭐 때문에 파리로 오라는 거예요? 이제 막 취업해서 정신없는 거 뻔히 알 텐데 무슨 급한 일이 있대요? 혼자서 파리에서 지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대요. 공부하는 것도 손에 안 잡히고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라고 잠깐만 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힘들면 아가씨 보고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아가씨도 고집을 부려야 할 걸 부려야지. 왜 그런 모습을 부린대요? 이럴 때 보면 아가씨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결국 심해부는 막내 신우를 이기지 못하고 입사를 미룬 뒤 막내 신우가 있는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심해부는 파리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막내 신우를 잘 달래주고 돌아왔는데 그 후로부터 2달 후 막내 신우에게서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언니, 저 임신 8주 차라는데 학기 마치고 한국 돌아가면 거의 배불러 있을 거거든요? 저 그때 비행기 타도 괜찮아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학교 휴학하고 한국 가는 게 나을까요? 아가씨, 지금 임신 초기라 비행기 타면 오히려 더 위험하니까 가능하면 학기 끝나고 오세요. 그때가 오히려 배는 불러 있어도 안정기일 때라 괜찮을 거예요. 막내 신우는 임신은 했지만 당장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 학기를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시부모님 집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막내 신우의 담당 의사는 아니었지만 대충 막내 신우의 출산 예정임을 알고 있어서 계속 신경을 써주고 있는데 막내 신우는 출산 예정의 일이 다가와도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제발 듣고 병원 좀 가세요. 막대 되면 매주 병원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아가씨는 왜 이렇게 천하태평이에요? 언니, 아프다 싶으면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젊어서 무리 없이 애 낳을 수 있을 거예요. 천하태평이 막내 신우를 보며 저러다 집에서 애를 낳겠다 싶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른 새벽 신우가 집에서 애를 낳을 것 같다는 식모의 연락을 받고 함께 일하는 간호사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더니 아이가 나오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아무도 들이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줘. 아가씨 지금 병원으로 가기 힘들 것 같고 여기서 나와야 될 것 같아. 필요한 건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해 줄 테니까 필요하다는 것만 준비해줘. 단 한 번도 가정집에서 아이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우리 대단한 막내 신우는 이렇게까지 나를 부려먹는구나 라는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아이를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머리가 보이면 보일수록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온 후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 중 심해부만 다급히 방으로 불렀습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도 심해부님이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심해부에게 보여준 막내 신우가 낳은 아이는 백발의 머리에 파란색 눈동자를 가진 백인 혼혈아이였습니다. 심해부는 신우가 낳은 아이를 받아서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신우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심해부가 집을 뛰쳐나가자마자 가족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가족들이 아이를 확인하는 순간 시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네가 왜 백인 아이를 낳은 거야? 제이너 도대체 파리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너 늙은 네 엄마 하루라도 빨리 하늘나라로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니? 백인 아이가 나왔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나 마지막에 잠자리한 남자 한국 남자라서 당연히 그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럼 얘 도대체 누구 애인 거야? 막내 신우의 말에 시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시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큰 신우가 방금 출산한 막내 신우의 등짝을 때리며 혼을 내자 막내 신우는 아이처럼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한국 남자인 줄 알고 일부러 오빠 파리로 불러서 알리바이 만든 건데 백인애가 태어나면 어떡하냐고. 나 오빠한테 이혼당하면 어떻게 언니? 나 우리의 친부도 누군지 모르는데 오빠한테 이혼당해서 미혼모로 살게 되면 어떡하냐고. 도대체 파리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데 제이야 너 정말 어떡하려고 그러니? 세상에 네 남편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그래. 몰라 이제 내 인생 끝났어. 새언니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새언니가 머리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 좀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집에 백인 조상이 있어서 아이가 백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건 어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막내 신우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뒷정리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댁을 찾지 않고 남편을 통해서만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날 사라진 심해부는 그 이후로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이가 이 친부 찾는다고 파리에 갔는데 못 찾고 돌아왔나 봐. 한국 돌아오자마자 자기의 파리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하는 거 엄마랑 아버지가 뜯어 말리신다고 고생 꽤나 하셨대. 아가씨도 미친 거 아니야? 자기 애를 왜 파리 고아원에 보낸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낳았으면 자기가 키워야지. 혼자서 애 키울 자신 없다고? 자기 밑에서 힘들게 자라게 할 바에 고아원으로 보내는 게 낫다면서 보내겠다고 그랬대. 나는 제이도 제이지만 저러다 우리 부모님 큰일 나면 어쩌나 싶더라. 막내 신우가 아이를 출산한 지 1년이 조금 되지 않았을 때 심해부가 나타났는데 심해부는 이혼 소리를 가지고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막내 신우는 절대로 이혼은 못해준다. 자기가 미안하다. 그러니 이 아이는 같이 키워주면 안 되겠냐고 심해부에게 매달렸지만
시댁 식구들이 막내 신우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심해 보아도 결국 이혼을 한 신우는 앞으로 어떻게 살나 싶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빠, 언니, 나 이 아이 절대로 한국에서 못 키워. 미혼모이고도 쪽팔리는데 백인 확률에 나와서 혼자 키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나를 문란한 사람으로 볼 거 아니야. 나 절대 그런 시선 받으면서 한국에서 애 못 키우니까 나 다시 파리로 보내줘. 아가씨도 염치라는 게 있었으면 저를 찾아오시면 안 되죠. 제 입에서 심한 말 나오기 전에 애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세요. 오빠도 아가씨한테 절대 도움 주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애 데리고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한테 떼쓰셔도 소용없고 오빠랑 저 아가씨랑 연 끊을 생각이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막내 신우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듯 저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아이를 저희 집 소파에 눕혀놓고 현관으로 달아갔습니다. 아가씨 지금 무슨 짓이에요? 애는 데리고 가셔야죠. 뭐 어쩌라고 애만 두고 가시는 거예요. 언니랑 오빠는 결혼도 했고 의사도 돈도 많으니까 아이 하나쯤은 충분히 키울 수 있잖아요. 오빠랑 언니도 애 낳긴 낳을 거라면서요? 언니 나이도 많은데 괜한 고생하지 말고 제가 낳은 아이 언니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워줘요? 아가씨 이대로 아이 두고 가면 영아 유기죄로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도 아가씨 애 키우나 안 키우나 틈틈이 확인할 거니까 아이 버릴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희 협박에 먹혀들었는지 막내 신우는 결국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남편에게 신우와 연 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기에 그 후로 막내 신우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순 없었지만 아마 막내 신우는 자신의 낳은 아이를 어떻게든 키워내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연을 쓰다 보니 저희 막내 신우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저보다 남편과 이혼을 하라고 콩가루 집안에서 도망치라고 난리도 아니셔서 그걸 말리느라 꽤나 애를 먹었던 일도 생각나네요. 그뿐만이 아니라 막내 신우 일로 저희 부부에게도 큰 변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주에 시험관 하러 가는 거 있지 않았지? 그날 절대 단회시켜주시면 안 돼. 시험관 예약해둔 거 내가 취소해서 우리 안 가도 돼.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말하는 걸 깜빡했네.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예약을 취소해? 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겼길래 당신 맘대로 그러는 거냐고. 아가씨 보니까 애 낳을 생각이 사라졌어. 애 낳았는데 아가씨 같은 애 나올까봐 나 너무 무서워. 부모가 잘 키운다고 해도 지 멋대로 크면 평생 상어만 칠 텐데 내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애를 낳아야겠어? 나 절대 애 안 낳고 평생 이렇게 살 거니까 나한테 애 낳자고 하지 마. 막내 신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온 저는 남편에게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남편은 그런 저의 마음을 돌리느라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애를 낳고 싶으면 나랑 이혼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던지 아니면 나랑 평생 둘이 살든지 당신이 결정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신 동생 때문이니까 탓하려거나 내 탓하지 말고 당신 동생 탓해. 저는 저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은 막내 신우와 앞으로도 지금처럼 평생 연을 끊고 살 생각이고 시댁 식구들과도 최소한의 연락만 주고받으며 살 생각입니다. 남편에게는 조금이라도 시댁에 도움을 주면 바로 이혼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라 남편이 제멋대로 하지는 않기는 할 텐데 저는 남편이 저 몰래 자기 가족들을 도와줄까봐 매일이 불안하긴 합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솔직히 저는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결혼이라는 거 하지 말걸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남편은 제 남편이니 잘 살아봐야겠죠. 저도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등바등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